매일 하는 샤워 습관 중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피부를 더 나빠지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소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 때문에 딱히 뭘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피부가 좀 건조하고 가렵고 피부결도 오돌도돌해지고 트러블이 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몸도 얼굴과 같은 피부잖아요. 결국 얼굴과 마찬가지로 피부의 노폐물을 잘 제거하면서 동시에 우리 피부 자체의 장벽과 수분을 최대한 지켜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샤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샤워 중에 우리 피부를 안 좋게 만드는 8가지 습관과 제가 추천드리는 샤워 루틴 10단계까지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소에 몸이 많이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 피부 트러블이 잘 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샤워타올이나 떼수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샤워타올도 안 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샤워타올도 피부를 나빠지게 할 수 있어요. 샤워타올도 종류에 따라서 꽤 거친 소재인 것들도 있고, 게다가 막 박박 문지르면서 사용하시면 떼수건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미세하게 스크래치를 낼 수 있고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때라고 부르는 이 각질들이 사실은 반드시 없애야 될 그런 노폐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피부의 수분을 지켜주고 또 외부의 자극을 막아준 그런 피부 장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떼수건이나 샤워타올로 그 장벽들을 다 밀어내고 없애면 수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결국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건조증이라든지 가려움증, 피부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쉽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떼수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을 이렇게 밀어내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때를 밀지 않은 지는 오래됐는데요. 샤워타올은 쭉 써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알게 되고 샤워타올을 쓰지 않고 나서부터 피부결 개선에 정말 큰 효과를 봤어요.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이런 사소한 자극들을 최소화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경험이었는데요. 좀 자주 가렵고 건조하면서 좀 오돌도돌한 그런 닭살 피부라고 불리는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샤워타올을 안 써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게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습관이 되면 금세 익숙해지고요. 손으로 그렇게 몸을 문지르고 만지고 샤워를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내 피부나 몸의 상태도 자연스럽게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샤워타올을 쓰지 않는 걸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샤워타올을 잘 관리해주지 않고 사용하면 욕실이 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도 쉽고 또 그걸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샤워타올뿐만 아니라 얼굴에 닿는 면도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샤워타올 사용을 하신다면 사용 후에 남은 거품을 잘 헹궈주시고 잘 말려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조금 사용 빈도를 줄여보시면서 최대한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제품을 좀 마찰이 적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샤워타올을 쓰지 않거나 좀 사용 빈도를 줄여주시고 사용을 한다면 깨끗하게 잘 관리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겨울에는 뜨거운 김이 막 올라오는 그런 뜨끈한 물로 샤워기를 몸에 쐬고 있으면 몸이 막 녹아내리는 것 같고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되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피부에는 사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피부를 지켜준 이 지질막이 우리의 각질을 탄탄하게 붙잡아주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데 이걸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지질막까지 많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물 온도 때문에 피부가 붉어지고 이렇게 붉어진다는 건 곧 자극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샤워하는 습관이에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시간 동안 우리가 샤워를 하면 피부의 노폐물뿐만 아니라 지질막이 또 같이 씻겨내려갈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오래 욕조에 몸을 담그는 반신욕도 혈액순환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오래 몸을 담그고 있으면 피부는 붉어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붉어진다는 거는 피부 혈관이 확장된다는 건데 이렇게 혈관이 확장했다가 줄었다가 하는 빈도가 늘어나면 안면 홍조에도 좋지 않고 모공도 넓어질 수 있거든요. 10분 내외로 가볍게 노폐물만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샤워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자주 샤워를 하는 습관이에요.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샤워도 되게 자주 하시는 편인데 우리가 아무리 미온수로 짧게 샤워를 하면서 피부 장벽을 지킨다고 해도 하루에 2-3번씩 막 샤워를 한다면 물과 세정제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건조해질 수 있어요. 샤워는 사실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적당하고요. 근데 그러면 운동을 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우리 땀 자체가 아주 막 더러운 노폐물이거나 피부에 트러블을 바로 일으키거나 그런 건 사실 아니에요. 피부에 오는 이득과 손해를 따져봤을 때 샤워를 이미 한 상태에서 또 땀을 씻기 위해서 세정제를 또 쓰고 샤워하는 과정이 우리 피부에는 더 부담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해서 뭐 땀이 난 경우에는 그냥 물만 좀 끼얹고 땀을 흘려보낸다는 느낌으로 진짜 빨리 물 샤워만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얼굴은 가볍게 땀을 좀 톡톡 닦아주는 그런 정도로만 하고요. 그리고 샤워는 저녁에 선크림을 지우면서 그때 한 번에 쭉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지성
건성 피부이셔서 여드름도 많이 나고 몸에 피지 분비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번 정도 샤워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나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부 상태인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하시고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너무 뽀드득하게 씻기고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제품들은 약 알칼리성의 제품들이 많은데요. 과도한 피지 분비로 등드름이나 가드름 있으신 분들이나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조금 약 알칼리성 세정제를 쓰시고 도움을 받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직후에는 피지가 잘 제거돼서 깨끗한 것 같지만 오히려 더 피지 분비가 잘 되고 균이 잘 번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뽀득뽀득한 바디워시를 장기간 쓰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좀 트러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에 좀 도움을 받으시는 걸 더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피부의 지질막을 지켜줄 수 있는 살짝 좀 미끄덩하면서 촉촉한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약산성 타입의 클렌저로 샤워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릴게요. 6번째는 샤워할 때 얼굴까지 샤워기로 이렇게 씻는 습관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샤워기로 얼굴부터 몸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샤워할 때 조금 더 세수할 때보다는 뜨끈한 물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온도로 그대로 하시면 얼굴이 좀 더 붉어지고 자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샤워기에 수압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물줄기를 이 얇은 얼굴 피부에 바로 뿌리시는 것도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안은 꼭 샤워와 별개로 세면대에서 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7번째는 수건으로 벅벅 문지르면서 물기를 닦는 습관이에요. 떼수건, 샤워타월 사용과도 결국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든 우리 피부에 닿는 물리적인 자극은 무조건 최소화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수건 면이 좀 거친 경우는 더욱 주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샤워할 때뿐만이 아니라 닦을 때도 우리 피부 장벽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톡톡 두드려서 부드럽게 닦아주세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머리를 젖은 상태로 수건으로 오래 싸두거나 오래 방치하는 습관이에요. 아무리 좋은 샴푸로 머리를 깨끗하게 잘 감아도 이렇게 머리를 오래 방치해두면 세균이 번식하고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몸 보습까지 빠르게 해주신 다음에 바로 머리를 말려주시고요. 특히 이런 두피 중심으로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잘 말려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습관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저의 좀 샤워 루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더해서 얼굴에 치약이나 세정제를 최대한 남기지 않으면서 빠르게 보습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먼저 이 손을 씻는 거예요. 얼굴에 손이 닿기 전에 손 씻게 해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치약 잔여물이 입가에 남지 않도록 저는 이때 먼저 양치질을 해주기도 해요. 혹시 입가에 좀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은 샤워 마지막에 양치하지 마시고 이렇게 샤워 처음이나 중간에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다음은 1차 클렌징을 합니다.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오일 같이 유성 성분이 많은 1차 클렌저로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지워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머리를 감습니다. 머리 감기 전에 빗질 해주시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약간 청소하기 전에 먼지를 좀 잘 털어주면 먼지가 잘 제거가 되듯이 이렇게 빗질 해주시면 노폐물이 훨씬 잘 제거되고요. 머리도 덜 엉키기 때문에 두피에 자극이 적어서 꼭 빗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샴푸를 바로 헹구지 않고 피지나 노폐물이 좀 더 잘 제거될 수 있도록 머리를 감은 채로 살짝 방치를 해둬요. 만약 양치질을 처음에 하지 않으셨다면 이때 양치질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몸에 거품칠을 해줍니다. 저는 액체형 바디워시보다는 이제 샴푸바나 클렌징바를 주로 사용하는데요. 올인원으로 쓸 수 있는 샴푸바, 클렌징바를 쓰기 때문에 샴푸를 하면서 생긴 거품을 활용해서 몸까지 가볍게 쓱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샤워만 할 때는 손으로 클렌징바를 문질러서 거품을 내고 몸에 문지르는 방식으로 샤워볼을 쓰지 않고 빠르게 샤워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2차 클렌징을 해줍니다. 이렇게 샤워 마무리 때 2차 클렌징을 해주면 얼굴에 치약이나 샴푸의 잔여물이 남을 염려가 없고 또 바로 보습을 해줄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2차 클렌징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 얼굴과 몸에 있는 물기를 닦아줘야 하는데요. 얼굴에 있는 물기를 흡수시키려고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피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 성분의 지질막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방수막 같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이렇게 두드린다고 해서 그 물기가 흡수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보습하는 시간이 지연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샤워 후에는 꼭 깨끗한 수건으로 아주 가볍게 톡톡톡 닦아내주고 바로 보습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욕실에서 바로 간단한 보습을 해주는데요. 유수분까지 섞인 에센스까지 가볍게 발라주고 머리를 말린 후에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거기서 바로 크림까지 쭉 발라주기도 합니다. 이거는 피부 타입이나 상황에 맞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습을 해주신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바디로션까지 바르고 머리
머리를 말려주시면 이제 끝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세하게 단계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서 좀 길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미 대부분 하고 계신 것들이고 길지는 않아요. 약간의 순서만 다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꼭 제가 하는 방법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손이나 샤워 도구로 생길 수 있는 좀 위생적인 문제를 줄여주면서 얼굴에 치약이나 세정제 잔여물을 남기지 않고 또 얼굴 클렌징 이후에 보습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좀 포인트를 봐주시면서 적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피부를 안 좋게 만들었던 샤워 습관들과 제가 하고 있는 샤워 루틴까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습관들을 잘 적용해보시면 어떤 제품을 추가로 사거나 돈을 들이지 않고도 피부결과 피부 컨디션이 훨씬 좋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는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저의 그 오돌토돌한 닭살 피부와 모공 각화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방법과 제품들까지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금이었습니다.